안녕하십니까. 아우토크립트 주기호입니다. 저는 앞선 두 세션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적용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쉽게 적용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대응해야 돼 알겠는데, 그래서 뭘 할 건데 라고 할 때 엔지니어가, 관리자가, 설계자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일단 말씀 들으셨듯이 타라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타라를 잘 해야지 어느 수준으로 보안을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타라를 통해서 대략 이러이러한 것들이 위험하겠구나, 이런 취약점들이 있겠구나가 판단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취약점 점검과 퍼징 테스트를 수행을 해서 실제로 얘가 뚫리는 취약점인지, 정말 이게 위험한 건지 그런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된 위협들을 가지고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 모의 해킹 같은 과정을 통해서 침투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실제로 악의적인 공격과 유사한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를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뚫려, 이거 진짜 우리 중요한 정보가 탈취되는구나, 우리 차량의 중요한 기능이 망가지는구나, 차량이 오동작하는구나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위험에 대한 대응책, 위협 완화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어떤 조치를 취할지 판단하고 그런 보안 엔지니어링을 제역이나 차량단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조치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제역이단에서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서 서버나 어떤 관제 시스템에 전송을 하게 되고, 분석에 따라서 추가 대응 조치가 나오면 펌웨어 업데이트 한다든가 보안 정책을 업데이트 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많이들 사이버 보안 활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CSMS 혹은 형식 인증에 관한 그런 주체와 책임을 OEM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품사 입장에서 미리 특별히 준비할 게 없다. 왜냐하면 OEM이 구체적인 내용과 사양과 그 목록들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특정 OEM과 그 부품사들 간의 계약을 확인해 보면 CIAD라는 문서에 합의하게 되거든요. Cyber Security Interface Agreement Document. 이 내용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런데 책임은 분명해요. 모호한 요구 조건에 분명한 책임을 지어놨어요. 그때 부품사가 협의할 때, 사인을 할 때 명확히 책임 소지에 따른 어떤 기능 구체적인 책임을 정해놓지 않고 여기 서명을 하고 그 사이버 보안을 구현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에 책임은 다 부품사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사도 사이버 보안에서 잘 이해하고 실력을 갖춰놓고 해당 인력이 있어야지 OEM과의 협의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 시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OEM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OEM사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컨설팅에 대해서 꼭 받을 필요는 없다, 혹은 받지 마라 등등의 어떤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마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사교육하지 마세요, 과외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외받지 말라 그러면 자식들 과외 안 시키실 거예요? 여유되면 시키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이버 보안 대응, CSMS 컨설팅 이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더 먼저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할 필요 없다고 할 때 더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회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또 그래서 보안을 적용할 때 보안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아니요. 최적의 비용으로 해야죠. 타라를 잘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게 최적이고 가성비가 좋은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 비용이 너무 초과야, 그러면 적용 수준을 낮추고 거기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 클레임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요번에는 이 정도 수준밖에 사이버 보안을 적용 안 할 거지만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의 문서, 즉 사이버 시큐리티 클레임을 적용하면 효과적인 비용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적용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발견된 취약점 혹은 위험한 걸 다 막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사이버 시큐리티는 100% 철벽 방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타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하고 보안 수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이 정도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이유는 뭐라, 이런 사유에 따라서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부분을 명시하고, 다만 우리는 위협을 알고 있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준비할 것이다, 이거를 명시하시게 되면 인증에 지장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됐냐를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게 인증의 핵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협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인증이 CSMS와 VTA입니다.
그리고 표준이나 규제 내용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도 명확하게 정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명확히 알고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부터 차곡차곡 준비하고 중간에 비어있는 블록들은 나중에 채우면 되고, 요구사항이 비어있는 블록들에 대한 요구사항,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면 그때 저희가 또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 그림 완성하시고 시스템을 완성하시면 돼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타라에 대해서 역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라 복잡하죠? 아까 앞에서 설명 들으셨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세미나 들으신다고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간단해요. 우리 제어기, 우리 장비에 자산을 식별하고, 우리 장비는 이런 중요한 정보, 중요한 기능 혹은 중요한 통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켜야 해. 그렇구나. 그리고 요 정보들이, 자산들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자산 중에는 중요한 것과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충분히 평가 가능하고 그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가한 우리 자산들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용이한지도 따져봐야 되겠죠? 누구나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면 이 자산은 노력을 더 들여서 지켜야겠죠? 그런데 중요하긴 한데 이거 아무나 공격을 못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호 장치는 조금 소홀하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타라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소홀한 방어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되고 인증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라를 같이 수행을 해드리고 그거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 위협 완화 조치까지 같이 고려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비용. 네, 처음에는 저희랑 같이 가셔야 되고요. 거의 80% 이상 저희한테 의존하셔서 타라 작업을 수행하고 내재화하는 것들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당장 처음에는 담당 인력들이 이제 부품사분들에게 없겠지만 점점 내재화 인력이 늘어나고 실력이 늘어나고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과정이 진행함에 따라서 내재화 수준이 올라가서 저희 없이도 저희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서도 타라를 유효하게 인증에 적합한 타라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쯤 되면 그 허가날 타라를 운영하는 비용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어떤 영역별로 별도의 툴들이 존재하고요. 그것들을 사용하고 운영하고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처음에는 물론 저희가 수행하면서 담당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지만 나중에는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테스트를 업체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게 뭐가 워낙 많아요. 취약점 리스트도 많고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도대체 테스트해야 될지도 확인할 수 없고 많고요. 퍼징도 되게 복잡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복잡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퍼징도 참 여러 가지에 대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콜도 내부에 CAN, 와이파이, USB, 이더넷, 블루투스, 클래식, BLE, 스마트 키도 있고 USB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프로토콜들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 다 어떻게 적용하실지 퍼징이나 취약점 점검 테스트를 구성하는데 생각할 것도 많고 근데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냥 너무 빨리 넘어가면 뭐하니까 크게 나눠서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차량 내부 네트워크는 CAN-IDS 같은 것들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그 침입을 탐지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잘 동작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차량 CAN 네트워크에 악의적인 공격들을 막 쏟아 넣었을 때 일부는 랜덤하게 일부는 어떤 의도된 목표가 분명한 공격들을 많이 트래픽을 다량 쏘았을 때 차량 네트워크 혹은 제어기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오동작을 하지 않는지 혹은 고장 코드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그런 작업들은 최근에까지 되고 있는 CAN-FD 이외에도 앞으로 들어가는 이더넷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퍼징과 테스트를 수행을 같이 진행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차량 네트워크가 이더넷화 되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이더넷에 뭘 담을 건데 하고 내용을 까보니 페이로드를 까보니 결국 클래식 CAN 메시지를 이더넷에 얹어서 다녀요. 다만 대역폭이 넓으니까 엄청 많은 트래픽을 보낼 수도 있고 영상이나 센서 정보들도 보낼 수 있겠죠. 또 어려운 게 요새 차량이 외부 연결이 그렇게 많잖아요. 계속 새로운 거 나오고 새로운 연결 나오고 휴대폰만 연결될 줄 알았더니 이것저것 다 연결될 거고 복잡해지고 또 심지어는 앞으로는 V2X 그러니까 차량 지능화 교통체계랑도 연결되고 다른 차량도 통신할 거고 이런 복잡한 체계가 생길 거예요. 최근 현대차가 그린 아키텍처를 보면 OS도 독자 OS들도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거기 내에서 통신 프로토콜도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운영하고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외부 통신 세계에서 테스트 이거 어려워요. 저희랑 이야기하시고 교육받으시고 같이 구축하시죠. 그래서 이 테스트 시스템을
단위 하나하나 수행하던 거를 전체 통합해서 통합 시스템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내재화가 됨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유지 비용은, 테스트 비용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내재화 인력들이 많이 양성되면서 회사 자체의 보안 수준이 올라갈 거고 상대적 경쟁력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말씀드린 취약점 점검이나 퍼징 말고 그 모의 해킹, 침투 테스트가 있어요. 해커들이 하는 거, 화이트 해커가 하는 거. 이 과정은 업체가 내재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규에도 서드 파티가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은 물론 저희가 잘하죠. 저희 충분히 인력 있고 그런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도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베이스의 공격이거든요. 어떤 외부 침입자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외부 연결 통로를 통해서 차량 내부에 예를 들면 AVM 같은 장비에 침투를 하고 거기에 멀웨어를 주입하고 그 상태에서 권한 상승을 이루어내고, 그러니까 루트 권한 같은 거 얻어내고, 그래서 캔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캔 네트워크에 차량의 어떤 고장과 오동작을 유발하는 트래픽을 뿌리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인데 이런 식의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들은 저희가 물론 도와드립니다. 네, 자세한 침투 테스트, 화이트 해킹의 내용은 따로 답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그렇게 해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실제로 해커가 공격 가능함을 모의 해킹을 통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개발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는 보안 기능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완화 방안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미티게이션이라고 그래요. 뭐에 대한 완화냐? 보안 위협에 대한 완화 방안이에요. 이거 해결할 필요 없어요. 해결하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법규에 없어요. 표준에 없어요. 해결할 필요 없어요. 납득할 수준으로 위협을 완화하고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해서 모니터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고급 기능, 어려운 기능, 개발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능들을 많이 때려 박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수준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안업체는 이런 기능 넣어야 됩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수준으로 하고 어느 수준쯤에서 어떤 사양의 변경점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이 정도면은 인증을 위한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냐면 계속 어떤 요구사항이 나와요. OEM이 직접적으로 요거 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탈화를 해보니 요런 거에 대한 완화 조치가, 위협 완화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여기 노란색 요런 요구사항들의 개수가 계속 늘어요. 계속 늘 거예요. 지옥같이 늘 거예요. 이거 다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 한정된 개수의 솔루션으로 대응을 다 해드립니다. 파란색 부분의 개수 보시면 10개가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의 연장들을 조합해서 요 매트릭스에서 보시듯이 이런 것들 잘 조합하면 새로운 어떤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 다 돼요. 그리고 현재 OEM 및 그 티어1들에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양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뭐냐면 또다시 비용이죠. 어떤 새로운 요구사항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비용 발생하고 개발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해놔서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플랫폼 칩이 바뀌더라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도구들을 어느 정도 다시 튜닝하고 재조정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요구사항들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비용이 어느 수준에서 수렴하게 돼요. 오늘 세미나에서 이런 단위 보안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한번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어 부트나 파일 시스템 암호화, 그리고 트러스트 존 기반의 T 환경, HSM 환경, 그리고 어댑티브 오토사하고 오토사에 적용하는 시큐리티, 그리고 접근 제어 컨트롤, 그리고 차량의 방화벽, 그리고 IDS, 그리고 OTA, 그러니까 시큐어 업데이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있고요.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 실제 양산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고 전부 다 필요한 만큼 다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재화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이럴 경우 내재화를 배제하고 턴키 방식으로 일괄 제공합니까? 해드리고 내재화를 하려고 하시는 업체에도 처음에는 턴키처럼 다 제공해요. 일단 턴키 같은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내재화를 같이 하는 거를 도와드린다는 거죠.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분들도 턴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비용은 감당이 안 돼요. 보안 요구사항은 급증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 대응이 안 되거든요. 자, 다음 질문은 모든 제어기는 의무적으로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OEM사에서 판단을 해주는 건가요? 사이버 보안 인증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느 딱 시점에 이거 사이버 보안 인증을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안을 적용해야 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조차라도 그 위협의 어떤 취약점에서 그 사이버 보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더 가볼까요?
기능 안전에서 하는 것처럼 사이버 보안도 적용되고 정착하는데 시간이 여러 해가 걸릴 거고, 그러면 그 동안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급하고요. 이거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세미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상사분들이 이거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다 잘했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옛날에도 오래 걸렸는데 그렇게 급하게 세상이 변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은 상사분들한테 가서 지속적으로 설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그럴까요? 연락하세요.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해외 혹은 중국 경쟁사들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연락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우토크리트 주기호였습니다.